네, 저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힘을 낼 시간 그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를 만든 유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요새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에 계신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울컥하고요. 오늘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신 그거를 받아서 바로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오신 소감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 감독 남궁선입니다. 러스트 주디라고 해서 정말 울컥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소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저희 마지막 GV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너무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태희 역할을 맡은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GV를 너무 뭔가 가슴 따뜻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좋은 대화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너무 재밌어서 끝에는 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극장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 그리고 나의 청춘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영화가 너무 좋으면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또 라스트 집이어서 기본 정보들도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짜릿짜릿했던 것들 그리고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부분들 저는 되게 많았어서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또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배우님들께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보려고 하고 저는 좀 짧게 하고 객석에 마이크 빨리 넘기려고 해서 질문들 준비하고 계시면은 바로 옮겨서 오늘 그동안 혹시 못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오늘 다 하실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 영화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남궁성 감독님의 단편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단편 영화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한창 꿈꿀 때 저의 아이돌이자 우상이셨어요. 남궁성 감독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저 남궁성 감독님 단편 영화 상영하실 때 GB 자리를 다 참석해서 제가 질문도 한 적도 있고 그랬던 저의 어떤 아이돌이셨고 학교 다니는 내내 그리고 그 다음에 장편도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만드신 장편도 너무 오래 기다렸고 해서 그 다음 만드신 영화는 어떨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힘을 잔뜩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감독님 두 번째 장편 영화이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만드신 영화예요. 사실 남궁성 감독님의 지금까지의 결을 생각하면 감독님이 인권영화를 하다니 뭔가 맞는데 뭔가 되게 특이한 새로운 조합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시게 될 때 어떤 호기심과 또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하셨어요. 저 진짜 너무 이상하네요. 정말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저도 감독님 엄청 팬이어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인권위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저희도 이제 10개월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장편으로 근데 독립 영화이기도 했지만 그건 또 학교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영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감독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나랑 마음 잘 통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한 번 정도 진짜 독립영화 찍고 싶다. 그 욕망이 너무 강한데 느낌이 왠지 지금 아니면 그거 못 찍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각자 일들이 막 생기고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던 해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궁선이 인권 영화를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닌데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그거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찍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 인권 영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마이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인권 영화 프로젝트가 되게 제안하면 거의 바로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 뭔가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되게 적고, 근데 그때 이거 괜찮아요. 그때 이미 소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진짜 독립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수락을 하신 건지. 그냥 일단 먼저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사실은 제주 때 저희 지금 영화 촬영을 맡은 김선혁 감독이 이제 같이 영화 찍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주에 1년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쉬겠다고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요때다. 지금 제주에 가서 우리는 뭘 찍을 거야. 뭘 찍을까? 그러면서 그냥 무슨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커니 이거 받아서 이걸로 그거 하자. 근데 그 영화는 약간 살인 미스테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인권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쨌든 인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라고는 하셨는데 예산이 안 맞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진짜 인권 영화를 그냥 밑바닥부터 하나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이제 윤가은 감독님이 10대나 이런 친구들 좋아하는 만큼 저도 한 20대, 30대 사이 그 나이대의 인물들이 왠지 모르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노동 환경도 있고 그냥 이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아이돌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아이돌이랑 비슷하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실제 아이돌도 너무 많으니까 한번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동시에 막 시나리오 쓰면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감독님의 처음을 여쭤봤으니 배우님들의 처음도 좀 궁금해요. 남궁선 감독님의 혹시 작품을 보신 감독님 만나 뵙기 전에 혹은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감독님의 전작들을 혹시 보시고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으신 인상부터 감독님을 처음 만난 자리 이런 게 혹시 기억에 남는 감독님에 대한 첫 인상?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감독님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카페 알바하고 있을 때 제가 오디션 미팅한 게 돼가지고 이제 듣고 온 시나리오를 감사합니다. 이 왔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소리가 카페 알바할 때 감독님 시나리오를 읽었어요. 그때 알바 시간이 좀 한가한 시간대였어서 이렇게 한 장씩 두꺼운 종이를 처음 손에 이렇게 얻은 상황이었고 공산 영화는 처음 그렇게 주요하게 여러 장면 나오는 거는 처음이었어서 그때 되게 기억이 나고 정말 근데 그때
책까지 읽었을 때 기분이 되게 뭉클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 세 주인공들이 조금 건조해 보이는 표정을 가졌다고 처음에 읽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들이 생기를 가지게 되는 느낌이 드니까 읽으면서 되게 저도 위로가 되는 그런 기억이 지금 좀 스치고, 그리고 또 손님한테 이제 음료를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감독님을 처음 뵌 그 정확한 순간은 조금 전이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굉장히 제 눈에 남궁성 감독님은 우아하셔가지고 멋졌어요. 그냥 우아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이 확 들어가지고, 그건 정말 본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 어떤 에너지라고 전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좋아서 그렇게 감독님을 처음 뵀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우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늘 우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님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정하시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감독님은 늘 멋지고 그 자신의 어떤 멋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 작품을 처음 감독님도 처음 만나고. 저는 치얼업이라는 작품이 끝나고 난 뒤에 잠깐의 쉬는 텀이 있었는데 그때 책이 왔다고 하길래 읽어봤어요. 근데 와, 너무 아름다운 시나리오길래 이 시나리오는 도대체 뭘까 하고 감독님의 인스타를 먼저 검색해봤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거기에 힘을 낼 시간 몇 거였지? 1구였나? 하고 다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뭔가 열정과 뭔가 그 치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세계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정말 우아하신 분이었고 되게 뭔가 그런 신뢰의 눈빛을 많이 보내주셔갖고 이제 이 작품은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강채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감독님이 잠깐 언질 하셨는데, 혹시 이 첫 인상은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어떤 심경의 변화나 감독님께 이런 면모가 이런 점이 있었나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된 것들도 조금 혹시 있으신가요?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개봉까지 오면서. 정말 생각을 정말로 해보면 사실 그 감독님께서 가지신 본인만의, 저는 그게 약간 아우라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거는 정말 한결같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뭔가 제가 감독님의 조금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이런 걸 우아한 만큼 발견한 단어는 아직 없고, 그게 되게 가장 크게 지금도 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다정한 느낌이 들었던 날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이 든 날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 상태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사람을 정말 볼 여유가 더 있었던 날에는 다른 모습들도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은 늘 우아하셨어요. 자신의 멋이 항상 이렇게 되게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선배님 혹시 더 얹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요? 저 그리고 그때 책을 읽고 10개월의 미래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너무 섬세한데 그 안에 힙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멋있는 영화다. 맞아. 힘을 낼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하실 말씀이 있으시네요.
저는 이 영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 영화는 제가 궁금한 건 타임라인이 좀 궁금한데 제안을 받으시고 시나리오 완고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완고 낸 다음부터 촬영까지의 또 기간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안을 받고 우성이가 그 인스타 게시물을 본 줄은 몰랐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날 제목을 정했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목 정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했던 날이에요. 그걸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10월 2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쨌든 완고는 아니어도 이제 촬영용으로 쓴 시나리오가 그때라고 치면은 저희가 한 6월 중순쯤에 아마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권 이걸 하자 이렇게. 그래서 7월, 8월에 취재를 하면서 9월에 시나리오를 쓰고 10월에 저희가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11월에 촬영을 했다 이런 타임라인이고 엄청 급박하게 진행이 됐네요.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11월 한 달 동안 17회차 촬영을 했고 11월에 제주를 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엄청나게 그냥 1시간 전에 비 왔는데 1시간 뒤에 다시 해가 뜨고 다시 그 다음에 비인지 우박인지 모를 것이 내리고 뭐 갑자기 바람이 돌풍이 불고 막 이런 날씨 변덕이 엄청난 곳에서 11월에 한 달 동안 찍으셨다고 들었고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잖아요. 낙조도 그렇고 뭐 해뜰 무렵도 그렇고 그리고 천장의 인원이 20명에서 배우들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가 아주 영화에서는 정말 독립영화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소규모의 인원들과 함께 한 달을 동고동락하면서 찍으신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배우분들한테도 즉흥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들어서 이게 저는 사실은 모든 감독들의 어떤 로망이랄까? 언제 저렇게 한번 왜냐면 이제 예산이 자꾸 비교적 적은 인원이 작은 시간 동안 움직일 때는 좀 자유도가 좀 있고 금방금방 변수를 좀 받아들이면서 시나리오를 바꿔나갈 수도 있고 이런 현장이라 늘 동경하는 어떤 현장인데 동시에 굉장히 겁나는 왜냐면은 날씨도 한치 앞을 예측 못하고 배우들도 뭐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다 해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감독님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기대하셨고 이게 현장에서 또 즉흥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해요. 리허설을 먼저 하시고 현장에서 또 만들어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면서 만들어 가셨는지.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배우들에게 넘겨볼게요. 근데 저희 리허설도 다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 찍는지 모르는 채로 막 간 영화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망 모든 감독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로망을 위해서 저희가 세팅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은 같은 예산으로 우리가 맥스로 자유도를 스스로에게 줘보자. 그러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지만 사실 그 인원 한 명 한 명이 되게 능력치가 높은 인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적어지면은 이제 다 디렉터가 되는 느낌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물론 한 명 한 명이 지고 있는 부담 자체는 컸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부담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재밌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그 재미로 이제 모였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장면들을 계획하고 장소를 잡고 그렇게 세팅을 했지만 어쨌든 배우랑 카메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배우가 뭘 하면은 딱히 미리 맞추지 않아도 카메라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조명도 적게 하고 동선 자체를 좀 풀 수 있는 세팅으로 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막
자유동선으로 해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움직이고 싶으면 배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줬던 것 같고 이제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리허설을 꽤 가기 전에도 하고 가서도 호텔에서도 하고 바다에 누워서 하는 이런 대사들 뭐 저희 방의 침대에서 여기가 뭐야 거기라고 쳐 이러면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배우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했나요? 생각할래요. 네. 저는 그때 당시는 좀 힘을 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좀 항상 힘주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 힘을 빼면은 얼마나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기라서 힘을 낼 시간을 만난 건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고 정말 큰 운이었고 힘을 낼 시간을 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자유로울 때 나의 모습이 정말 괜찮구나 나는 조금 더 힘을 빼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건데 근데 힘을 빼고 자연스러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면 그만큼 자기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어야 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좀 서로를 더 보듬어 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연습을 할 때는 힘을 정말 주고 막 어떡하지 막 고민 엄청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감독님 뭐 다른 뭐 누나들 배우들 뭐 스태프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냥 진행됨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그냥 리허설도 물론 많이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해서 갔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에 대한 변수나 뭐 다른 환경적인 변수는 쉽게 대응을 할 수 없는데도 그마저도 즐겼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억도 가득하고 그런 변수들이 저한테는 뭔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았고 너무나도 즐거운 느낌이었다가 힘을 낼 시간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우석 배우는 우선 힘을 조금 빼는 것에 대한 좀 연습과 집중을 했던 시간이라고 해서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떻게 이걸 힘을 내서 하지? 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했었어요. 소윤의 역할이 어찌됐든 정말 에너지를 네, 됐어요. 정말 에너지를 보여줘야 하고 정말 내야 할 때는 정말 적절한 어떤 그 에너지의 값 이상을 저도 내비추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에너지로 수민이랑 태희랑 사랑이한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거를 유효하게 행동할 수 있지? 힘이 든 배우의 모습이 힘을 어떻게든 악으로 쓰는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제틱한 소윤 저 역할로 보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좋게 작용했었던 데는 요인이 있어요. 우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편 영화에 처음 작업하는 거기도 했고 조금 여러 장면에 나오는 역할을 처음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새 배우들은 진짜 연예인 같았거든요. 연예인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들을 진짜 관찰도 했고 그냥 정말 좋아했어요. 찍는 동안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예쁘고 멋지고 근데 저 모습도 멋지네. 막 이런 시간들을 좀 정말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라는 곳에서 함께 묵으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정말 쳐다보게 되고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막 이런 혼자 나쁜 판단도 그냥 하고 근데 말은 안 하고 왜냐면 그걸 말하는 순간 선을 넘는 거니까 저 혼자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소윤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비춰지는 표정들이 다 정말 제가 이들을 좋아함으로써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감독님과 함께한 작업 그리고
이 현장 자체의 분위기가 좀 신뢰가 깔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지만 이들을 정말 바라보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배우의 눈을 보고 뭔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춤을 추고 이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했었을 때는 힘을 정말 냈어야 했으니까 촬영 감독님의 기운도 얻고, 앞에서 정말 찍으실 때 저는 정말 기뻤던 건 그 제일 가까운 게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저는 되게 안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저번 GV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찍기 직전에. 근데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세요? 그럼 내가 한번 부응하고 싶다, 기대를. 그래서 내가 한번 미쳐서 신나보자,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이건 전부 신뢰하고 있다,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 그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듣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는데, 두 배우님들 다 해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소윤 역할 하실 때 저는 이 소윤을 볼 때 진짜 할 말이 많아지는데, 너무 저의 어떤 팬일 때 저의 모습을 너무 보는 것 같은, 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만나면 저렇게 행동할 것 같다, 그 어떤 떨림을 감추면서 하지만 다가가고 싶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정중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제주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드리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면서 막 이분들의 막 어떤 그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선을 넘잖아요. 시크릿 러브 막 반복해서 부를 때는 약간 제가 뭐라고 그만해 소윤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게 또한 저의 어떤 모습이고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배우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뭐랄까, 굉장한 호와 굉장한 불호의 어떤 부분이 경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인물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 어떤 일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사랑받고 싶고, 배우로서도 역할로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되게 선을 넘으면서 불호인 어떤 측면도 보여야 되고, 근데 그게 동시에 완전히 불호이면 안 되고 되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어떤 중심을 잡을 때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좀 이건 너무 어렵다 해서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낀 씬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동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연결해서 좀 어려웠던, 숙제 같았던 장면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네. 우선 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질문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저는 소윤 역할을 맡았을 때 너무너무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부담스럽게만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였어요. 이건 너무나 저 아이의 진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져가고 싶었던 거는 진심으로 이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만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기대 안 하는 아이인 거죠. 소윤이는 기대 없이 마음을 정말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망을 덜 해요. 정말 제 성격이랑 비교하자면 저도 좀 표현에 있어서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으니 상대도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때도 있는데, 소윤이는 정말 반짝반짝이게 그냥 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상처도 잘 받고, 대신 사과하러 가고, 또 언니한테 미안해요, 언니 슬퍼하면 저도 슬퍼요, 이렇게 정확하게 또 사과를 하고, 정말 주는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구나, 그리고 응원하고 있고
사랑한다라는 걸 정말 날 것으로 전해주고 싶어 하는 아이구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배우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 찍었었어가지고 그게 같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들을 부담스럽게 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물론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죠. 이걸 너무 불호로만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좀 속상한데 저 아이가 그렇게만은 안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조금 스스로 작은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나는 장면이라 하면 사실 그 춤추는 장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부자연스럽지 않게 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흥을 내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쨌든 해냈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해냈다고 좀 이렇게 두기로 하고 다른 장면들에 있어서 어려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 말투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쓰여진 어떤 설정값들을 내가 어떻게 해내면 좋을까를 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에게 편한 말투라고 해서 그게 정답은 또 아니니까 이 말투를 가진 이 아이가 어쩌다 이 말투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왜 조금 서툴어 보이는지 약간 사회를 살고 있는 그냥 성인 강채윤한테 이 소윤이란 역할은 조금 왜 이렇게 조금 눈치가 없기도 하지? 막 이렇게 왜 느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일 거야. 이 아이는 아직 서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정도를 모를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소윤 역할이 가진 어떤 캐릭터의 특성들을 정말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겠다 싶었어요. 네. 그 옆에서 석배우님이 되게 지그시 보시면서 맞아 계속 뭔가를 현장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이런 좋아하는 에너지랄까 좋아하려는 노력과 정성 이런 거를 현장에서도 좀 느끼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느꼈고 근데 저는 소윤이라는 캐릭터는 너무나도 똑똑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걸진 않잖아요, 먼저. 근데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저는 배려고 지능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걸 더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딱 그 성과 절제함을 아는 그런 친구고 실수를 했어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친구구나.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끼면서 이 캐릭터를 정말 애정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너무나도 큰 에너지와 사랑을 줬었고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현배우님 아까 그 힘을 빼는 연습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하고 싶었다. 힘을 낼 시간이지만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이 영화에서 이 태 캐릭터를 볼 때 너무 좋았던 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늘 밝고 명랑하고 좀 속없이 너무 속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되게 친근하게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의 면면을 굉장히 사려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기도 하고 목격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속상하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그런 끝에 바다에 이렇게 눕는 그 장면들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아이가 가진 진짜 속내 모를 것 같아 정말 모르겠구나 이 아이를 뭔가 굉장히 깊은 속이 있는데 그거를 좀 목격하는 저는 기분이 들었는데 사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찍어놓으면 되게 느끼할 때 많거든요. 생각할 때도 느끼할 수 있는데 찍어놓으면 더 느끼해져서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장면이 너무 힘을 확 주게 되고 전혀 느끼함 없이 굉장히 담백하게 만들어진 것은 배우님의 어떤 노력과 감독님의 연출이
이렇게 에너지 시너지를 내는구나.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뭐랄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깊이가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힘을 빼고 연기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쉽지 힘을 빼는 게 저는 힘을 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캐릭터가 혹시 안 보여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이 깊이가 있는 친구인데 그런 것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장면이나 좀 도전적인 장면이 영화 안에서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해석한 테이라는 친구는 이 힘을 빼는 방법을 아는 친구 같아요. 좀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낼 시간이 되는데 너무 가득 채워 있으면 그냥 막 너무 힘만 주고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테이도 너무 속도 시끄럽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조금은 더 명상도 하고 자기가 힐링을 하고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 친구가 다가가기엔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친구인 것 같고 힘들었던 장면은 뭐 노래 부르는 장면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래가 그 배우님의 개인 실력이신 그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독님 어떻게? 캐릭터 특성이기 때문에. 네, 캐릭터 특성이기 때문에. 잘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스태프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테이의 나레이션처럼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기나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어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고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꾸 어려웠던 거 뭐냐 숙제 같은 거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영화가 너무나 부드럽게 잘 흘러가서 되게 쉽게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찍기가 더 어렵다는 늘 생각이 있어서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영화 찍으시면서 아 진짜 이게 어려울 줄을 몰랐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랬던 현장 혹시 있으세요? 장면들 중에 이렇게 보통 기대가 감독이 이 장면을 찍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으면 준비를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기대치 않게 이게 왜 어렵지?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넘어가는 씬들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진짜처럼 나오고. 재밌다. 아닌가 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어려웠나? 어려울 줄 알고 들어간 현장이잖아요. 아까 날씨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알고 들어간 거라서 오히려 막 바람이 불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막 성경씨 이런 거 바람 불던 날 찍었잖아요. 근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부는데 그냥 그 씬이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없고 흐린 장면이 되는 게 저희는 훨씬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여행의 어떤 비어있는 느낌을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사실은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연출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만 물이 빠져가지고 우산 가져와 우산 잘 휘어지는 걸 가져와 이러면서 잘 휘어지네 거 바람을 표현하기 위한 약간 되게 어려울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재밌나? 이렇게까지 즐겁나?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건 항상 그거죠. 다들 되게 힘들게 영화 찍고 있는데 다들 힘들어 보이고 그럴 때 혼자 빨래방에서 빨래 돌리면서 내가 이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제주까지 와서 제주까지 데려와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는 내가 이런 어느 정도 찍으셨을 때 그런 생각
어떠셨어요? 그 중간에 어쨌든 일정이 힘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다 감독님들 다 오는 그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냥 힘든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괜찮아요 이러는데 다 힘들어 보이니까 혼자 빨래 돌리다가 눈물을 터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스스로 하는 멘트도 웃겼어요. 우리가 인권영화인데 왜 사람들 데려왔어? 그런 게 힘들었지 촬영하는 것 자체는 항상 제 도전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질문만 더. 네. 그 혹시 현장에서 텐션이 확 올라갔던 순간도 있나요?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이제 뭐 되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잘 가지만 그러다가 한두 번쯤은 뭔가 상황 때문에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갑자기 긴장도가 확 높아져서 혹은 뭐 뭔가 소통에 오해가 생긴다던가 뭐 그럴 때 그거는 어떻게 넘기는 어떤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이거 이제 저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 딱 두 번 있는데 근데 긴장이 엄청 올라가진 않지 않았어? 한 번은 뭐냐면 감정신을 찍는데 순서를 좀 안 좋게 배치를 해놨어요 저희가. 뒤죽박죽. 저 생각 깊이 못한 거죠. 씬 순서대로 해놨는데 사실은 씬 순서대로 안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알았어. 아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오는 길에 최상훈 배우가 감독님 그래서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바로. 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항상 있었고 하루도 뭔가 일정적으로 날씨 때문에 꼬이니까 뭔가 미리 얘기됐던 어떤 일정을 저희가 뭔가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또 이제 제가 아마 그때 빨래 돌리기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근데 다 촬영할 때 또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혼자서 막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러면서 그 오해를 서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성훈이 일정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절대 말 안 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얘기를 했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빨래 돌리면서 울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죠. 항상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맞아. 촬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로 텐션이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 아마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텐션은 오히려 이제 우리 수학여행 때 막 바다 달려가고 이럴 때 저희 너무 하이 텐션으로 다들 막 바람 불 때 촬영감도 눈이 막 반짝반짝 갑자기 강을 넘어 막 달려가니까 그것은 의도 원래 연출이 아니라 그런 거 찍으려고 간 거긴 한데 거기서 뛸 줄은 몰랐죠. 갑자기 가더라고요. 배우들이 막 뛰어가니까 카메라도 다 뛰어가고 녹음팀 뛰어가고 저도 모래 푹 빠진 듯 거기 뛰어가고 그런 텐션은 좋았어요. 우리 솔직히 돌아와! 한 번 더. 좋지만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저 멀리 있으니까 가고 다시 돌아! 이런 텐션은 재밌었어요. 그 배우분들 사이에 어떤 그 긴밀한 케미 같은 게 작용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들려주실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처음에는 숙소에만 혼자 엄청 있었어요. 근데 누나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같이 놀자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진짜 웃겨. 했던 게 진짜 저는 좀 가장 큰 충격이자 기억이에요. 왜 충격 받으셨어요? 진짜 안 나왔어요. 네, 전 숙소에서 뭐 진짜 하셨어요 혼자? 그냥 쉬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렇게 긴장? 네, 긴장을 엄청 하고 있었죠. 뭔가 좀 이렇게 긴장도가 많이 높았고 근데 뭔가 좀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영화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해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들이 그걸 먼저 제의를 하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점점 열리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감독님께서 아까 담 넘어가는 장면은 저도 성은 누나가 진짜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막 애드립을 하다가 가? 진짜 가? 가? 했는데 진짜 간다길래 설마 갈까 했는데 진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뛰어왔던 그 기억이 좀 아름답게 있고 또 있으세요? 저는 우선 저도 우석 배우님 말한 거랑 똑같이 저도 언니 둘이 자꾸 저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또 혼자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낯도 가렸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너무 먼저 말을 해서 저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저 또한 저 혼자 가진 고민과 외로움이 너무 많았는데, 그 저한테 스타인 언니 2명이 나오라고 산책하자고, 그 진짜 산책을 막 1시간 하고 거기 그냥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석 배우는 이제 저보다 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우석이한테 우석아 나와 우리 같이 놀자 막 이랬는데 좀 쉽게 그래서 그래. 근데 서로 그런 것도 잘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찾아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또 느끼고, 내가 이걸 조금 난 좀 쉬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걸 해냈을 때 그걸 존중해주는구나. 그것도 되게 이 한국에서 쉽게 겪지 못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느끼니까 되게 더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랑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같이 있으면 웃기고 또 혼자 있으면 또 혼자 두면 또 물어봐줘요. 언니들이 너 왜 이렇게 혼자 있었냐,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내가 말하다가 막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숙소가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저희.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새벽에 제가 그 입구 주차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성원 언니가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했던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갑자기 기억이 나고, 그냥 외적인 것들, 배우 생활하는 것, 그냥 되게 인간으로서 많이 힘을 정말 내게 도와줬던 시간들이 좀 되려 많았던 것 같고, 영화에서 소윤이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잃은 이 청춘들에게 중요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고, 이제 뭐 하는 게 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고 놀 건지 막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래서 소유는 저 영화에서 저들에게 힘을 주는 어떤 촉발제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되려 이걸 찍을 때 채윤이라는 사람은 이들한테 되게 힘을 많이 받아서 또 촬영할 때는 제가 또 힘을 주고,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관계 같아요. 그 촬영하는 순간에서는 배우들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제주의 풍경이 나는 힘을 줬는데, 영화 레디 액션 할 때는 제가 막 힘을 주는 걸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실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실제 활동하는 배우분들에게 힘을 내게 해줬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늦기 전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네, 마이크는 된다고 하는데 흔들어 주시면 감독님이 먼저. 오늘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저기 저 초록색 마스크 옷 입고 마스크. 일단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캠핑카에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두 번째는 그 사랑이를 찾을 때 마지막 컷에서 이리 오라고 할 때랑 그 다음 씬의 컷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경과가 되게 지난 것처럼 보였는데 혹시 이게 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슨 사정이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없고 안 맞아서. 그날 아침 비가 왔어요. 원래 새벽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왔고 제가 아팠어요. 안 아팠으면 당연히 다들 나가자고 하니까 나갔을 텐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비가 온다는 소식을 보자마자 그래서 일단 취소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1시간 늦게 나갔더니 제가 떠버린 거죠. 좀 아쉽긴 해요. 그냥 그때 나갈 걸, 비 올 때 그냥 찍을 걸.
그러고 전에 질문하신 거는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캠핑카가 막 며칠밖에 안 팔렸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 자리가 예라라는 친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숙소라고 저희는 설정을 했었고 처음에 거기에 왔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약간 뭔가가 비어있고 안절부절 못한 느낌이었으면 했는데 이 여정을 겪고 나서 다시 거기로 돌아왔을 때는 좀 편안해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캠핑카라는 여정을 통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이제야 편안해지는구나 얘네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이 질문 이번에는 강사님께서 제가 저는 한 감독님 영화 10개월의 미래를 모임별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힘을 낸 시간도 모임별 음악도 듣고 싶고 감독님 영화를 재밌게 봐서 또 보게 되었어요. 혹시 모임별과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또 모임별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010년도에 태평양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공교롭게도 저희 힘을 낼 시간 촬영한 김선엽 감독이 촬영을 하고 모임별 음악에 제가 연출을 했던 뮤직비디오가 있었고 워낙 가까이 지내는 관계여서 이제 가까운데 그 음악이 좀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옆에 그런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10개월 때는 사실 영화 톤이 그렇게 모임별 톤이 아니에요. 작업을 반쯤은 제가 하고 반쯤은 이제 모임별 음악을 쓰고 그랬는데 이번 영화의 컨셉 자체가 우리만의 영화를 만들자였기 때문에 이제 음악은 온전히 모임별의 음악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냥 이 영화를 보여주고 영상을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주면은 또 그거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배치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엔딩곡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처음 스케치하고 있을 때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제발 다른 영화 주지 말고 저희 영화 엔딩곡을 제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곡이 이제 엔딩곡으로 쓰이게 됐고요. 앞으로 작업을 또 할 일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워낙 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품마다도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언제나 저희는 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네. 네, 지금 세 아이들이랑 소윤이 모두 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석 배우님과 강채은 배우님께서 태희 소윤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희에게 자, 얘기하신 역할에 대해서 위로가 아니라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소윤이가 스스로 그렇게 굳게 걸어가기까지 그녀만의 시간이 꽤 지난했을 것 같아서 소윤 멋지다 이렇게 해줘서 소윤 잘하고 있다 기죽지 마. 네. 이
두 캐릭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좀 잡혀있는 느낌이랄까? 전 태희에게 사랑해 태희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관심을 그렇게 바랬지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수민이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있으십니까? 다시 감독님. 네. 아, 네네. 한번 저쪽에 지금 회색 옷 입으신 분이 보였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 다 따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감독님 영화 시작이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에게 향해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그 구조를 선택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가 아이돌 인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배우분들은 영화 촬영하시면서 혹시 배우의 인권에 대해서 부정한 것들을 혹시 어떻게 그런 영화 임무를 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하, 자, 나레이션. 사실 처음에는 더 미니멀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레이션도 안 쓰고 정말 지켜보기만 하자. 근데 이 인물들이 너무 내색을 안 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참 내색을 안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이 인물들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으면 이제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영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 겉모습만 봤을 때 혹시라도 저 모습, 저 씩씩한 모습, 저 웃고 있는 태희의 모습, 예를 들어 저 모습 속에 저 인물들을 또 가둬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다 나레이션으로 하자. 그러니까 얘네가 겉에 하고 있는 생각과 속에 하고 있는 생각들 사이 간극 자체가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나레이션을 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인권. 사실 찍는 동안에나 작품을 읽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 인물 세 명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 못하다 보니까 말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웃을까가 궁금했었고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찍는 순간과 찍기 전에 대본을 보고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을 진짜 웃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역할로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질문하신 걸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세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저도 그걸 겪을 때도 있고, 알바하면서든 아니면은 정말 뭐 영화를 찍을 때든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든 참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적어질수록 좋을 텐데, 또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배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되게 그냥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자꾸 이젠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쭤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단상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본인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고요 속에서 파악하고 인정해주는 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똑똑해져서 스스로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걸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힘을 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좀 각자 스스로를 케어해야 되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저한테도 뭐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은 아이돌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러지 않는 건데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처럼 시도라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본인의 고요를 찾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의 인권은 저는 그 어떤 역할이든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작은 역할이어도 뭐 이미지 단역이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의 무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더 나아가 뭔가 정말 인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직업도 다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바생이어도 감사합니다, 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사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소한 감사 인사, 말 한마디, 존중, 배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자 써주신 그냥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연이가 붉은색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그 캐리어가 나중에 다른 캐리어로 대체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시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 캐리어가 정말 사랑의 약을 잃어버렸다는 수단으로만 쓴 요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내포된 요소인지 궁금해서. 우선은 이제 뭔가를 잃어버리게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 또 그 새로운 캐리어를 여기서 굳이 주잖아요, 유실물 전혀 줄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그 유실물 센터라는 말이 저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누군가는 잃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시 뭔가를 다시 얻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서 그 영어로도 로스트 앤 파운드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굳이 남의 캐리어를 받아서 사랑이의 경우에는 정말 무대만 좋아하고 춤과 음악을 좋아하지만 의상에 대한 취향이 없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거든요. 뭐 이터션대로 입고 그게 편했기 때문에 그런 취향이 아직 없는 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 유실물 세트를 받은 캐리어는 뭔가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의 것을 받았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보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옷이 있고 뭐 이런 옷이 있고 취향이 있는 사람의 캐리어를 받아서 처음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취향대로 자기 자신을 꾸며보다가 나중에 공항에 돌아올 때는 그 옷이랑 자기 옷이랑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친구가 이 유실물 센터에서 받은 어떤 선물로 인해서 자기의 자아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 같은 거를 캐리어에 의미부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질문.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손 번쩍 들어주시면. 네. 저 힘을 낼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그 타이틀이기도 한 힘을 낼 시간을 마지막에 사랑이의 대사에서 이제 발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쓰실 때 처음부터 사랑이에게 갈 대사였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대사 쓰실 때 생각하셨던 그런
뭔가 이렇게 곁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좀 듣고 싶고, 혹시 배우분들도 그 힘을 낼 시간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 대사가 좀 탐이 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아 나는 이 대사가 찢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대사가 혹시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힘을 낼 시간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그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아까 우석이가 봤다는 인스타그램 제목 정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썼던 날에 원래 전에는 이제 제목이 없었어요. 다른 과제가 있었는데 그 영화 만들다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독립영화 찍자 이렇게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되었구나. 정말 이건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얘기고 우리 취재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야겠고 내가 이 주제를 내가 하기로 한 이상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힘을 내야겠다. 그 힘을 낼 시간 스스로 썼는데 그 말이 되게 힘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사랑이가 이제 자기는 해 뜨는 거 보러 갔다고 말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들어가면서 그 말을 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엄청 직설적인 대사, 사실 되게 대사 같은 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제목을 정한 다음에 사랑이한테 그 대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이 나겠어? 각자 자기 챕터가 있는데 저는 탐났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 영화 딱 그거 제목이잖아요. 너무 탐났지만 전 테이를 연기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근데 저는 그 대사를 테이가 했더라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좀 사랑이가 했기에 힘이 더 실리는 말이고 사랑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리고 하소연이라는 배우이기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따뜻하게 와닿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탐은 났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어땠지? 약간 탐이 났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약간 저는 사실 소윤이가 처음 등장부터 마지막에 그럼 또 찾아오는 거 아시죠? 하고 떠날 때까지 그 아이가 이들한테 하는 모든 단어랑 표정은 전부 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니까 다 이런 마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장면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소윤으로서 탐은 솔직히 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배우로서 해보고 싶죠. 뭐 그런 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 소윤이로서는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덕지덕지 있었다. 그게 소윤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소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의 생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분들 그 오늘 라스트 집인데 그냥 기분 그 개봉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된 거죠. 그렇게 오늘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그 관객분들께 한마디, 그리고 뭐 올겨울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뭐 이런 거 하나씩 나누고 또 새해로 넘어왔으니까 올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이런 거 하나씩 나누고 헤어질까 합니다. 네. 저희 개봉집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이 이게 라스트라는 게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고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또 마이크도 안 나와서 좀 뭔가 기분이 좀 더 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래도록 아마 이 시간을 기억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참 뭔가가 좀 기운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좀
저희가 새로운 어떤 사랑의 힘으로 약간 건실한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싶고 여러분도 저희 영화가 전에 어떤 관객분이 다짜고짜 그래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원래 저희는 이제 영화제 지부에서는 메시지는 뭐 이들의 존재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영화는 고립의 반대, 안티 고립에 관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 고립을 당하지 말고 좀 관대하게 내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서로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관대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우선 마지막 GV를 이렇게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고 저는 이게 제 첫 그 개봉 데뷔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 처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뭉클해가지고 혼자서 약간 왜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야? 진정해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되게 많이 마인드 세팅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그냥 저한테 이 GV를 하면서 관객분들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이지 소중했어요. 뭔가 다시 제가 스스로 뭔가 좀 너무 침울해지는 순간이 올 때 꺼내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여러분의 사비 쓰셔서 시간도 쓰셔서 이 공간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올 한 해 어땠으면 하냐면요 어깨가 덜 뭉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생기면 사람이 경직이 되고 그럼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여기가 불편해서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에요. 어깨가 굳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다 이완되는 2025년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중한 글들이 저에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마음을 공부해서 새로운 역할로 어떤 슬프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내면의 소리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존재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고 이게 관객분들일 수도 있고 제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새해 어떤 소망을 가져보고 사실 수민이랑 사랑이랑 태희가 저렇게 여행을 하는 와중에 소윤과 귤바 사장님이 어떤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들이 티켓을 샀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어쨌든 수민이가 뭔가 티켓을 샀을 것 같긴 한데 둘한테는 날짜 비워두라고 말하고 수민이가 샀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어쨌든 그런 자기랑 친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조금씩 그냥 스타트를 하기라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GV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말 시간 쓰고 이렇게 이런 장소에 와주시고 찾아주시는 게 너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마지막 GV라서 그런지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실까? 이제 영화가 개봉한 지 한 달이 됐고 했는데 이렇게 가득 찬 관을 보니까 막 다음 주에 또 GV가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저는 올 한 해가 좀 여유 있고 유연한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사는 거는 아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힘을 낼 시간을 또 봐주셨으니까 어떤 막막한 일이 있을 때나 좀 잘 안 풀릴 때, 좀 용기가 필요할 때 저희 영화를 한 번 더 보면서 용기를 얻어갔으면 좋겠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지막 GV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